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일본의 경제도발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의 종일 세력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아베를 찬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우리 여성들에 대한 극언을 담은 막말 영상을 전 직원에게 강제 시청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일제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로 하여금 그 토착 외구의 민낯을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 거듭하게 되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금요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이 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침에 나온 이 뉴스 짧게 요거 하나만 전해드리고 갈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각 단행 이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다는 소식, 네, 기사들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그 외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새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그리고 농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김현수 전 차관,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이정욱 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방통위원장 후보에 한상혁 민원련 공동대표가 지금 내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또 국가보훈처장도 바뀌나 보네요. 국가보훈처장 후보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3월에 개각을 한 뒤에 5개월 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단행한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아서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이 정치인 출신 장관을 좀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 운영에 새 바람을 넣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화제였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말을 갈아타고 사법개혁을 이끌 역할을 계속해서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진영에서는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겠죠. 어찌됐건 다른 인사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조국 후보 임명을 두고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야말로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찌됐건 자유한국당을 불편하게 하는 인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열 총장 때도 그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이렇게 반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인사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모쪼록 조국 이제 장관 후보자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뉴스들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이건데요.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굉장히 이제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직원 행사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성 극단적 비하하는 유튜브를 튼 한국콜마 회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인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막말 유튜브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신청하겠다는 정말 황당한, 본인만 보면 되지 그걸 왜 직원들에게 강제 신청을 하게 만들었는지 진짜 의아해요. 어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6일과 7일 세종시 본사와 서울 내곡동 신사업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원래 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직원들이 무조건 다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원래주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극우 성향의 유튜버 영상을 틀었다는 거예요. 이 유튜버 영상에서는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아베를 대단한 지도자라며 이제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김정은하고는 케이크를 또 잘만 더 먹었다. 난리를 떨면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라고 하면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보복으로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이 났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여성 비하. 일본이 그렇게 대단해요? 일본에 아주 그냥 거의 목을 메고 있는 이런 우리 일본 느님 하고 있는 이런 그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인 모양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극우 유튜버의 이 영상이 주로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은 가라는 세월호랑 같다는 둥, 반일 불매 운동의 처참한 결과라는 둥, 어쩌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우리나라를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또 여성을 비하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영상에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 한국 콜마 측에서는 현재 한일 갈등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나 봐요.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렇게 일본한테 쩔쩔매며 이런 막말하는 영상을 가져와서 틀어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같은 사실에 네티즌들이 매우 분노를 했고요. 현재 지금 한국 콜마 회사의 홈페이지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SNS에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콜마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거의 국내에 유통되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과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의 원료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 리스트가 벌써 SNS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그 원료를 제공받아서 열심히 또 화장품을 만들고 있던 회사들이 또 무슨 죄야 이게 진짜. 그죠? 관련해서 송일준 광주 MBC 대표이사 사장은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7달러에 몸을 판다. 일본과 싸우다간 우리도 끝장난다. 우는하는 비디오를 전 직원 모아놓고 틀다니. 아군의 사기를 꺾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자해 심리전 요원이냐?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군의 사기를 일부러 꺾어서 적을 더 이롭게 하겠다. 이런 심리. 그러면서 한국 콜마 회장 윤동환만이 아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적을 위해서 매국하는 토착 외국 외관들이 적지 않다라고 일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네티즌들이 다들 진짜 주옥순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주옥순 어제도 또 소녀상 앞에 가가지고 또 난리를 돈 후원 모금 계속해서 걸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러기도 하고요. 대부분 고객이 여성인 화장품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내걸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러는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친일 기업이라고 본인이 직접 커밍아웃 하신 거냐. 콜마 회장이 그래서 현실적인 인식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 싸늘한 분위기가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오늘 11시 15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4.28%가 하락한 48,05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 만에 한국 콜마 측에서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콜마 측이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제 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영상을 튼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 해명이 진짜 좀 그냥 사과드린다, 뭐 생각이 짧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뭐 하고 이런 정도였으면 될 텐데 또 이제 변명을 또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원래 조회에서는 현재 한일 관계 악화,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역설했다. 더불어 현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새로운 각오로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아, 그런데 극우 유튜버의 방송을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최근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특정 유튜브 영상의 일부분을 인용했다. 이 영상을 보여준 취지는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바라보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그러니까 아베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욕하고 여성들이 몸팔게 될 것이다, 이게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잘못됐다면 이런 식의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니 잘못됐다면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이걸 실컷 다 틀어서 다 보게 해놓고 그래놓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냥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기술력으로 극복하자는 얘기였다. 그 영상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대체? 그죠? 이런 걸 진짜 해명이라고 한다 정말. 아니, 이런 걸 전 직원에게 강제로 신청하기에 그 커리큘럼을 짜면서도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회장도 회장이지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뒤늦게 윤동환 회장은 일본으로 유출됐던 우리 문화유산을 뭐 25억에 구입해서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적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고 전파하기 위해 이순신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나라 사랑과 역사의식을 직접 실천하는 기업인이다. 글쎄요, 그 원래 조회에서 나온 이야기, 그 영상을 튼 그것만 봐서는 조금도 나라 사랑 역사의식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져 보이는데, 그러면서 한국콜마는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기업 경영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고 쳐놓고 왜 국민들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왜 국민 여론과도 맞지 않은 그런 매국적 망언을 담은 영상을 전 직원에게,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에게 강제 시청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이런 사태가 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렵게 만들도록 누가 그러라고 했냐고요. 그죠? 하여튼 뭐 지금 한국콜마 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좀 납득 안 가는 변명이 아니고요, 윤동환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윤 회장이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이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한국콜마 측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지 않을까요? 아, 이러면, 그리고 다른 이 사람들도 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매국적 망언을 늘어났다거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올바른 역사인식을 극우 유튜버 그 가짜뉴스 보면서 찾고 있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네, 아무튼 한국콜마 측의 입장 나온 것까지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음 소식 역시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성노예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요런 장면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영훈 교수인 모양이에요.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영훈 명예교수는 최근 펴낸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과 관련해서 입장을 듣기 위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이제 찾아왔는데 인터뷰를 하기 싫다고 뭐 이렇게 뭐 하시다가 무려 촬영 장비를 파손하고 취재진의 뺨까지 때렸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인터뷰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지 뭘 뺨까지 때려요. 진짜 어이가 없네. 지난 4일 MBC 기자는 이 교수를 자택 인근에서 만나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반인권적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 이런 체육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폭언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면서 인터뷰를 거부했는데요. 그 와중에 기자가 내밀고 있던 마이크를 파손하고 심지어 기자의 얼굴까지 가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교수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자기가 때려놓고 때린 사람 가해자인데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촬영 영상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자기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폭행한 장면이 방송이 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광산 변호사는 MBC에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는 공적 인물 또 그 사람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촬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인터뷰를 거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면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MBC 기자회는 성명을 내고요. 취재진은 먼저 정중하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차근차근 질문을 했다. 이영훈 교수 대답을 강요하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 그리고 기자가 강요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니 뭐 좀 짜증나게 할 수는 있어도 뭐 밀어붙이고 뭐 대답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네, 뭐 협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건데. 그러나 이 교수는 의견을 듣고자 질문하는 취재기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녹음 장비를 내리치더니 급기야 취재기자를 손으로 내려치는 폭력행위까지 저질렀다. 전무후무한 사태에 할 말을 잃은 취재진에게 그는 계속해서 야 임마 뭐라고 하며 뭐 폭언과 반말을 섞어가면서 20분 동안 강압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강압적인 태도는 그쪽에서 하신 걸로. 그러면서 이 교수의 정당방위 주장은 기자를 폭행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인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마이크만 이렇게 들고 아까 사진 보셨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만 들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던 취재기자에게 도대체 어떤 신체적 위협을 느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때렸다는 것인지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기자회는 이 교수의 행위를 언론 자유에 대한 폭력 행사로 규정하고 우리는 이번 사태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며 끝까지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결코 폭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해온 인물입니다.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친일파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인물이죠. 이영훈 교수는 유튜브 채널 이승만 TV에서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 일부를 나누는 계약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아니 13, 14짜리 소녀들이 거기서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영업자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소규모 영업을 했다고요? 진짜 정말 뺨은 우리가 때리고 싶네. 진짜 장난하나 정말. 정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입이 달려있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싶고요. 그렇죠? 이런 기자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전우용 역사학자가 SNS에서 이영훈 교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평소에 이분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차별 없이 젠틀하고 인간적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었다. 젠틀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오늘 이번에 몸소 보여주신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고 하네요. 글쎄 일본인들이 젠틀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대한 조선인들은 주로 친일파 아닙니까? 친일파 앞잡이? 친일파 앞잡이들에겐 잘해줬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젠틀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신 건가 싶고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도 반드시 고소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친일 매국 발언이나 그리야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비판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지만 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언론의 취재에 대한 폭력은 스스로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남에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는 막 마음 그런 이런 정말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 글을 써서 정말 국민들을 분노케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취재하겠다고 온 기자를 폭행하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도 당신 학자 아니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면 되지 왜 기자를 때리는가 라고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담은 책에 대해서 이건 인터뷰를 하러 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입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쓰신 건지 이런 걸 물어보면 아니 뭐 책 홍보할 겸 좋잖아요. 기자들에게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걸 기자가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건 사실 이런 뜻이고 라고 설명을 하면서 홍보도 하면 되잖아요. 기자에게 설득을 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터뷰하기 싫다고 그 기자까지 폭행하고 그러시면 뭐랄까요, 그야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빈약함을, 근거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 할 말 없어서 그냥 폭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걸 보건대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점점 더, 이전에는 막 은근슬쩍 이렇게 드러내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폭행을 하기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점점 더 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서, 인식해서, 제대로 인식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죠? 아무튼 듣기 싫다고 막 폭행하고 뭐 이런 아주 젠틀하셨네요. 네. 이야기를 좀, 이영훈 교수 이야기까지 좀 드려봤고요. 다음 소식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핫한데 다들 보셨겠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 나베 댓글러 고소를 했다는 이런 아주 참 깜짝 놀랄만한 쇼킹한 기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에 관련한 기사에 나베 등의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경찰에 무더기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KBS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초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이 돼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작년 12월 11일 네이버에 노출된 기사인 나경원 한국당 첫 여성대표 선출 미래통합선택이라는 제목의 뉴스원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라고 합니다. 나 원내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네티즌은 온라인 게시판에 나경원 의원에게 단 댓글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쓴 댓글 중에 나베는 국 X는 쪽 XX, 뭐 X가 뭔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써서 그렇다고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글쎄 뭐 친일이라고 이렇게 비난받고 이런 상황이 매우 지금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신 듯한데요. 글쎄 근데 정작 아까 뭐 모욕죄로 모욕했다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부터가 온갖 그 망언들로 뭐 달창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죠? 반민특위를 조롱하며 반문특위였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려 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등 정말 모욕적인 언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셨던 분이 자기는 되고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지.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이 같은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관련해서 네티즌들 반응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나베가 나경원 베스트인 줄 알았다. 나경원 베리굿 아니었어요? 아, 저는 나경원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다. 심지어 나경원 배 짜는 사람인 줄 알았다. 아, 진짜 미치겠. 아우, 정말.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 그 달창 표현 한 것을 두고 자기는 달빛 창문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넘어간 바 있는데, 이걸 이제 고스란히 벤치마킹 한 그런 이제 반응들이었고요. 네티즌들 진짜 아우 못 말려요. 정말 머리 너무 좋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게요. 나경원 베스트인 줄 알았지. 나경원 베리굿. 베스트 프렌드 뭐야 진짜. 아, 네, 정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뭐 하시는 일마다 정말 베리 굿이네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베리 굿이시네요. 굿굿굿. 네, 아주 굿굿굿입니다. 베리 굿. 아, 네. 좀 기가 막힌 나경원 원내대표의 나베 고소 사건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발칙한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